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현 장평 수양지역구 이태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 외국인 노동자 확대에 따른 대책, 친환경 선박 산업 생태계 조성, 장평고 신설에 따른 주차 대책 마련 등 4건에 대해 시정 질문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대책과 장평고 신설 주차 문제는 시민들께서 직접 주신 민원입니다. 언제나 열린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을지훈련 등으로 연일 비상근무를 서는 중에도 시정질문 답변에 최선을 다하신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의장님, 시장님 불러주십시오. 예, 시장님 발언대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장 박주입니다. 사람 아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시장님,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서 왔습니다. 가장 복잡한 분야인 경제도 사람의 심리에 의해 결정되다 보니 나온 말입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PPT 2번입니다. 강원도가 작년에 레고랜드 주식에서 채권 2,050억에 대해 가지고 지급 보증을 했지만 김진태 강원지사가 채무이행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국내 채권 시장이 마비가 된 사태가 있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 왜 채권 시장이 마비됐습니까? 채권 불이행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혹시나 원금을 해소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투자자의 불안 심리 때문에 국내 채권 시장이 마비가 되다시피 한 사건입니다. 결국은 투자자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가지고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5대 금융지주 다 합쳐가지고 약 200조 정도 투입되고 2,050억 때문에 100배 넘는 자본이 투입된 아주 잘못된 행정의 한 표본입니다. 또 다른 예시입니다. PPT 2-1번입니다. 2018년 수돗물 불소 투입 중단권 관련 건입니다. 국제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불소를 함유한 치약이 충치 예방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필수적으로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인체에 아무 이상 없는 기준치 이하 불소지만 아이들의 몸속에 독극물인 불소를 수돗물에 넣지 말라고 그제 엄마들이 집회를 해서 투입을 중단했습니다. 국제기구의 공신력은 IAEA보다 WHO가 훨씬 높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엄마들 위해서 당시 병강용 시장이 결단을 한 것입니다. 당시 보건소장은 그제 시민의 충치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결국은 시민들이 불안해하니까 불소 투입을 중단했습니다. 수돗물에 기준치 이하의 불소도 투입하면 불안하면 투입 안 하는 것이 당연한데 기준치 이하 방사능 오염수를 투기했으니 안전합니다라고 하면 과연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시장님? 예, 여러 가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불소 투입 아까 방금 이야기했지만 설득을 좀 하는 그렇습니다. 부분도 안 저는 되겠나 지금 어떤 사람의 불안, 예. 심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죠. 예, 과학도 물론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불안감, 소문 피해 등의 대책으로 약 7,300억을 지원금 마련하고 1,000명 규모의 피해 대책반을 부랴부랴 꾸렸습니다. 핵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예. 우리나라 핵오염수에 대한 국민 85%의 반대 여론이 단지 민주당의 일련의 집회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않다고 생각했죠. 85%의 국민들은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불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사태에 대해 우리 그제만 놓고 돌아가 보면 오전에 한원진 의원이 설명을 했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2021년도에 4월에 일본 총리 스가가 반대 여론하고 주변국의 반대도 불구하고 오염수 처분 방식을 해양 방류 결정하고 당시에 126만 톤이고 지금 134만 톤입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서 2021년 4월 19일 구조로항에서 어선 50척이 참가한 방류 철회 해상 시위가 열립니다. 여기에는 당시 병강용 시장, 서일준 의원, 엄준수협장, 지역구 시의원 등이 참석해가지고 오염수 방류 철회 구호를 함께 외쳤습니다. PPT 3, 4 동시에 띄워주십시오. 예, 서일준 의원하고 당시 지금 정영선 사장도 그때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방류 규탄 입장문을 기고로 합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21일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그 16명 공동 발의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킵니다. 그때 대표 발의자가 접니다. 예.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정부와 여당 정치인의 입장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단지 바뀐 거는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예. 국민은 과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겠습니까? 그 대통령도 바뀌었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는 IAEA에서 정확하게 그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를 안 했고 우리 또한 뭐 국민들이 납득이 가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제 상의됩니다. 지금 이제 IAEA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IAEA에서는 이게 안전하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일본의 알프스 처리수 과정이 신뢰할 만하다. 그런데 그 이 방류 이후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IAEA는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다. 이걸 지금 현재와 그때 다른 점은 이런 점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왜 이걸 이야기를 드리냐면 정부나 우리 지방 정치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PT 5번입니다. KTX에 비치된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계단 홍보물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생각을 할 수 없었겠죠. PPT 6번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는 장관급 기관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연구 용역을 줘가지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작년 9월까지 연구해서 보고서를 냅니다. 8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등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만 지금 현재 이 원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현재 정부하고 입장이 확연히 다릅니다. PPT 6-1번입니다. 비공개됐다라는 그 사유입니다. PPT 6-2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일본이 2023년부터 태평양으로 원전 오염수를 30년에서 40년에 걸쳐 배출하는 계획은 인류 전체가 함께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해야 하는 대상인 공해,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에 실제적, 잠재적 위협을 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안전, 수산업, 해양관광 산업 등 환경적,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가 우려된다. 향후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등 여러 가지 내용이 많습니다. 혹시 이 내용은 신문을 통해서 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안에 PPT에는 없지만 국민 의식 조사에 대한 결과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8%가 오염수가 방류되면 국내산 수산물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염수를 방류하면 수산물을 적게 구매하겠다는 의견이 79.9%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그리고 혹시 런던 협약이나 런던 의정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는 봤습니다. 들어는 봤는데 예. 내용은 구체적 내용은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PPT 6-3번입니다. 예, 런던 협약인데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 폐기물에 그 선박으로 인한 그 공해상에 폐기물을 방지하는 어떤 그런 협약입니다. 그런데 이게 1972년도 채택이 됐지만 제대로 강제성이 없어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가 1993년 러시아가 900톤의 방사능 물질을 배에서 그 동해에 몰래 버리다가 국제사회에 발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러시아는 이런저런 막 핑계를 댔지만 일본에 아주 강력한 항의로 인해 가지고 고준위성 방사성 폐기물에만 적용되던 그 협약을 저준위 방사성 물질까지 요청해서 결국
모든 방사선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게 됩니다. 이게 혹시 이 내용은 들어보셨습니까? 아유,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PPT 6-4분입니다. 근데 우리 우리 해수부는 그 런던 협약에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 그리고 작년에 2022년 해수부도 꾸준하게 그 투기 문제를 제기를 하고 하겠다. 그리고 국제해사기구 법률국도 우리나라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올해 10월 3일 열리는 IMO 런던 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식 어제로 다뤄야 된다. 일본의 방사성 투기가 해양 투기인지 해양 투기가 아닌지를 다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불안감은 정부와 여당의 일관성 없는 대응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중성과 꼼수,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방관과 동조로 인류 모두의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는 인정하지 않든 이거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그제시 민주당은 한 번도 입장 변화 없이 꾸준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했습니다. 왜 그제시 민주당이 시민 불안감을 부추기는 괴담을 선동하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반국가 세력 대접을 받아야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말로만 과학이라고 믿으라 하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에게 일본의 이익보다 우리 국민을 먼저 챙긴다는 신뢰를 줘야 불안 심리가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그런 거 좀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 예. 지난 9월 8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일본 어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서면으로 약속을 했다 하더라고요. 후쿠시마현 어업조합 등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후쿠시마는 계속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방류를 했죠. 그래서 주민들은 오염수 방류로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사유로 업 종사자는 생업이 회복하기 힘든 곤란한 상태가 됐다는 사유로 지금 소송을 제기를 했고 이 소송이 이기게 된다면 그 방류가 철회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법원에 지금 제소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일본의 어민들을 응원할 줄 몰랐는데 일본의 어민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인 어민의 요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경남과 그제시 수산인들의 침묵에 좀 매우 큰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한원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1조 이상의 우리나라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도 제가 그것도 30년 동안 그건 1조 가까이 돈이 예산에 투입해야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당장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하고 수산업 조사자들의 피해 보상 대책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이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심리적인 사실은 우리 거제시나 우리 국민들의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심리적인 압박이 제일 큰 걸 제가 알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 지금 거제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18분의 여야를 떠나서 전체가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 우리가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꼭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마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이건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채택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방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가장 잘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수산업계 그다음에 수산 유통 그다음에 수산을 경영하는 경영인들 여러 가지 어민들을 좀 비롯해서 좀 우리 거제시 행정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약 한 4만 9천 톤 정도가 우리가 지금 이게 답변에도 있지만은 네. 이 금액으로는 약 한 2,300억 정도 됩니다. 이 전체적인 우리의 생산량에 대비한 금액으로 따지면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이거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방사능에 대한 계속적인 우리가 검사 그다음에 이 결과를 우리 시민들한테 빨리 제때 알려주는 거 하고 176개의 우리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의 지금 특히 식당들 횟집이죠. 그런 쪽으로 최대한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방사능 오염에 대한 수치를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 심리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 홍보 비용을 저희들이 제일 많이 지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상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 2,390억 정도의 지금 우리 수산물에 대한 생산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까지 지금 줄어드는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지금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질적인 부분에서 줄어들었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함께 우리 의회에서 우리 재정 투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다시 한번 의논을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7,340억 이제 직접 지원 네, 직접 지원 그렇게 하고 이런 있습니다. 부분이 그렇고 뭐 간접적인 거 다 포함하면 어떤 뭐 언론 자료에서는 한 뭐 1조 4천억까지 얘기하던데 그럼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이 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뭐 우리 방사능 그 측정 기계도 왜 우리 그 추경에서 4억 정도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마 정부에서도 지금 요 방사능 측정 기계에 대한 거는 조만간에 어떤 작지자재에 국비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측정하는 인력들 그다음에 장소 뭐 이런 홍보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그 부분들 아마 국비가 저희들이 100% 제가 장담은 하지만 아마 내려올 거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제적으로 먼저 투입을 하는 입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심리적인 이런 불안감을 낮추는 게 가장 큰 사실은 우리 거제시 행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아마 50대 50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예, 제가 이번 그 예산 심사할 때 이 부분을 확인을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뒤쪽에 4억짜리 하나 더 하고 또 이 4억은 아예 또 거제시 수산물을 또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그래 하고 심리적인 그리고 아까 시장의 상인들께서는 우리가 그 간이 그 방사능 검사하기 그게 한 5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예, 그 작게는 그것도 좀 5만 원. 사달라고. 예, 예. 작게는 5만 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거제에 유통하는 회사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한 22군데 정도 되고요. 네. 실질적으로 유통 중에서 7개소는 수입산을 특히 일본 수입산을 지금 취급하는 유통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 전역에 있는 횟집이 약 한 487군데 약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약 500군데 정도 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로 채취하는 데가 178군데가 되고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과연 우리 간이라도 할 것인가? 이게 식약청에서는 뭐 간이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방사능 기계에 대한 거는 좀 식약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검증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5만 원짜리부터 500만 원짜리까지 굉장히 조금 다양한 있는데 이 지금 세슘이나 이렇게 원소를 분석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좀 싼 겁니다. 그래서 원소를 우리가 지금 사고자 하는 이게 4억짜리는 세슘이나 이게 삼중수소에 대한 이 원소를 분석하는 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좀 비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간이라도 나중에 전체적으로 심리적인 부분이 만약 발생한다면 각 지역별로 판매별로 약 한 480군데 되니까 그거를 직접 지원하는 방법들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통영에서는 많은 양이 수입되거든요. 통영, 부산, 인천에서 수입된다고 합니다. 통영이 실질적 수입의 97%를 통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근에 있는 거제시에서는 하나도 수입이 안 된다고 답변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입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이게 관세청이 확인을 한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이 하르 부분에 대한 부분과 지금 현재 우리 젓갈류부터 해서 가공품들까지 포함하면 지금 대부분이 약 7% 정도는 통영에서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됐고, 우리 거제시에서는 직접 수입하는 업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실질적인 우리가 특히 일본산 후쿠시마 주위에 8개 현 주위에 있는 그 부분들의 수입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유통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홍보도 우리 거제시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상인들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통영의 천연기 시장은 6월 시정 질문 중에 배윤주 시의원의 질문에 오염수 방류 대응에 인근 지자체와 연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뭐 제의받은 게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한은진 의원님하고도 좀 시정 질의하면서도 이야기하면 이게 6군데의 기관에서 지금 사실 이게 방사능 오염에 대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의 통영보다는 우리는 이제 해수부나 지금 원자력 쪽에 최대한 많은 개소에 우리 바닷물과 특히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좀 해달라. 그거를 지금 요청하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하는 의원 때 제가 대답을 잘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게 원래 52개소로 원래는 전국에 52개소를 2022년도에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거제시는 4개소가 있었는데 올해 2023년 올해 저희들이 그 수산가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127개소 중에서 9개소 즉 말해서 지금 5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 9개소. 그래서 늘어난 게 제가 대답을 잘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우리 감시 현황의 측정 부분을 최대한 늘리게 해주는 게 좋겠다. 인근에 있는 통영과의 연계보다는 지금 국가 차원에서 특히 해양수산부 쪽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최대한 많은 곳에 시로 채취를 하고 최대한 자주 그다음에 이 자주 한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일일 보고할 수 있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홈페이지의 파급창을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누구나 손쉽게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천연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향후 수산물에 방사능이 검출이 되면 일본에 배상 요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지방 정부가 과연 어떻게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할 건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방사능이 오염된 우리 기준치가 상회된 수산물이 들어오면 즉시 폐기 처분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조치들을 저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방침은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조금이라도 기준치 이하라도 되면 수입 안 하겠다는 게 원칙인데 이미 그게 기준치든 아니든 아까 불소 사례에서 보듯이 이미 검출되는 순간 사실은 그것으로 사람들의 불안 심리는 가중이 되고 저는 수산업은 끝난다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어민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PPT 9번입니다. 이게 부산에서 일본산 하르은자 원산지 미표시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그러면 시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한 곳도 사용하는 곳이 없으니까 걸릴 곳도 없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 아까 말했듯이 이게 특정 시장을 이야기를 안 하지만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하지 않는데 예. 시장 중에서 판매를 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원산지 저희 단속하면서 우리가 저희가 알게 됐는데 원산지 단속하면서 했다는 것은 예. 원산지를 쏘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렇진 않고. 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22개 그 유통회사 중에서 직접 수입하는 데는 없고 수입한 대부분 통영에 있습니다. 통영 쪽에 있는 수입업자들한테 중간 유통으로 받는 데가
22개소인데 그 중에서 우리 일본산을 받는 것은 약 7개소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모니터링하는 게 가장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안감 때문에 사실은 중국하고 홍콩이 일본산 그 수산물 전면 금지한 건 아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산 수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PPT 10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본으로 가지 못한 그 수산물이 한국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불안감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의 중국처럼 일본산 수입물 원천 금지를 강력하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요청해야 되는데, 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청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혹시? 저희들은 아까도 방금 이야기했지만 후쿠시마 인근 8개 주위에는 모든 수산물은 아마 정부 현재 차원에서도 정책이고요. 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었고요. 사실 이게 자세히 보면 우리 거제 쪽이나 우리 수산물을 일본산 지금 수입하는 이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이게 크게 종류는 많지가 않습니다. 보면 그 대부분이 그 이렇게 돔 종류,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릉생이, 그 다음에 가리비 이 종류가 지금 거의 90%입니다. 방어. 예, 방어도 좀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게 돔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통영과 거제에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고기들입니다. 그리고 가두리 양식에 주로 하고 있는 게 이 방어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거제 통영 관할에 지금 다 양식하는 종류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본산하고 저희들이 가격 비교했을 때도 결코 우리 국내산이 뒤지지 않기 때문에 이는 수입이 오더라도 우리 거제에 있는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뭐 구매를 안 할 것이다. 후쿠시마 사태 네. 터지기 전에는 일본산 그 고기가 훨씬 비쌌는데 그 사태 터지고 나서 사실 일본산 수산물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가격 역전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끼리 비싸졌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렇죠. 파악을 하고 난 예, 이후에 그러니까 일본산이 예. 싸지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다가 요즘은 중국에서 검수 조치하니까 더 싸지는 상황이 생겼고 그래서 PPT 10-1번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산 수입물 전면 수입 금지 이론이 사실 80%나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것 또한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또 뭐 지금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는 요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뭐 거제시는 손 놓고 있을 수만 없고 그럼 시장님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은 이 앞전에 요거 수산물 일본산 수산물 청정지역 선포를 좀 하자 이걸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은 답변서는 보니까 아니, 근데 뜨뜻미지근합니다. 뜨뜻미지근한 게 아니고 아주 솔직히 우리 이태일 의원님의 제안이 굉장히 사실은 저도 뭐 절대로 반대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개인적인 사실은 이게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개인적인 사업까지도 타치해가면서 사실 수산물을 수입해라 말아라 팔아라 말아라 이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국내산을 팔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또 홍보하고 또 우리 지금 특히 재래시장 쪽에서 팔고 있는 이 수산물들이 과연 우리 일본산이 없도록 홍보하고 우리 지도하고 서로 의논하면서 소상공인들하고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고현시장에 가면 고현시장은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프랭카드가 되죠. 그 작은 현수막 하나에 고현시장에 대한 신뢰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뭐 상인들하고 다 협업을 해가지고 거제시를 좀 거제 가면 국내산밖에 없다. 거제시가 보증하고 있다. 수시로 원산지 검사는 물론 DNA 검사, 뭐 방사능 검사, 뭐 이런 게 해가지고 거제시는 확실하다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확고하게 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고현시장 윤기용 우리 회장님하고도 이야기해서 그 말을 프랭카드를 좀 붙이는 게 좋겠다라고 사실 저희들이 했었고요. 또 황초규 아마 우리 회장님도 옥포 국제시장에 지금 회장님도 자기 SNS를 통해서
우리 옥포 국제시장에는 일본산 하르나 일본산 가공식품을 팔지 않습니다라고 저한테도 이렇게 카톡으로 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 노력도 뭐 당연히 예. 고마운 일이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말 그대로 네. 규제를 할 수 없으면 네. 장려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막을 수는 없지만 안 팔고 안 먹을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개인의 의지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 업무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방류한 오염수에 대해 뭐 국가마다 학계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한반도 도달 시기를 4, 5년 후라고 하고 독일 헬레몰츠 해양연구소에는 약 7개월 만에 제주도 앞바다 도착을 한다고 하고 중국 칭화대 해양공학연구소는 280일 이후 제주도 등 남해안에 도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빠르게 보면 만약에 칭화대나 헬레몰츠 그 연구 결과를 한다면 내년이 문제 아닙니까? 그죠? 예. 당장. 그러니까 내년이 더 걱정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제는 해양관광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사실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수산물, 수산업자, 소상공인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막상 줄어드는 말 그대로 그런 어떤 우리 바닷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해양관광객들, 특히 해수욕장 방문객들은 줄어들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피해에 대한 지원도 정부 지원하는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 계획을 한번 어떻게 수립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뭐 하지는 않지만은 지금 방사능 감시 구축에 대해서 우리 먼바다 아까 우리 한은진 의원님 답변에도 이야기했지만 먼바다 한 300km 이상 되는 곳에 약 40군데의 정점을 잡아서 우리 원자력 인은 그 안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에는 가까운 6km 이내는 지금 해수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 말했던 52개소고 그 중에서 우리 9개소에 올해부터 이제 하고 있고 이게 아마 좀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지금 거제시에는 17개의 크고 작은 그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의 수질의 방사능이 오염되지 됐나 안 됐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9개소가 아닌 이것도 좀 더 확대해서 17개소를 더 늘리거나 이게 아니면 지금 보통 한 번 하는데 약 4리터의 물이 필요한데 4리터의 물 중에서 보통 한 번 하면 약 130만 원 정도가 지금 듭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그 수상가하고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니까 한 130만 원의 비용이 드니까 이거를 도저히 국가 차원에서도 힘들다 하면 우리 거제시 재정으로 130만 원을 들이가면서도 우리가 개소를 좀 더 늘리고 거기에 대해 안전성을 알리는 게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어떤 신뢰도 상승에 대한 부분이고 예. 그 부분 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만은 아까 저는 이야기했다니까 경제라는 게 심리거든요. 과학보다 더 우선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인정합니다. 내가 불안하다면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 해도 내가 불안하다는데 그 불안에 대한 감을 신뢰를 확보하는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관광이든 수산 그 물이든 수산품이든 대체제가 없으면 되는데 대체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불가한 어떤 상품이나 관광이 아닙니다. 바다 못 가면 산을 가면 되고 뭐 고기 뭐 물고기 안 먹으면 뭐 육고기 먹으면 되고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또 그 어떤 그 소비자들의 선택을 우리가 강제할 수 없으니까. 그 제 말은 그런 안전에 대한 신뢰는 신뢰고 그 해양관광 피해에 대한 뭐 만약에 올해 35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경남에서 최다입니다. 그런데 뭐 이게 만약에 한 5만 명이든 뭐 30만 명이든 뭐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그 줄어드는 해양관광 피해에 대한 부분도 지원 대책을 미리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예를 잘해. 확실히 해주이소. 아니 나는 우리 이태일 의원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또 의견을 제시해 주시니까 네. 제가 존경스러워서 제가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뭐 존경한다니까 감사하긴 한데. 아닙니다. 이 실제입니다. 제가 빈말은 아니기 바랍니다. 아니 전혀 아닙니다. 이게 우리 그 근력 여기 실내 그 서핑 스테이션은 아예 이제 바다에 들어가지 않는 않고 이제 육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더 어떻게 뭐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거기에 또 바닷물 사용하면 또 거기에 대한 또 방사능 검사나 신뢰도 예. 강성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이념도 진영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저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저 시민을 위한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환경은 미래 세대에게 빌려온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할 수 있도록 시민의 편에서 다 같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